갓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당장 뭘부터 팔까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표님 책 보니까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특징도 쫙 써주셨는데 전 궁금했던 게 이쪽 카테고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게 책에 없더라고요. 성인용품 혹시? 저는 근데 네. 카테고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인용품 안에서도 어떤 식의 상품을 내가 어떻게 파냐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장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당장 돈을 매출을 올리는 맞아요. 장사가 있고 네. 하나는 내가 하면 한 만큼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브랜드가 되는 장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당장 매출을 내기 위해 상품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용품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일단 내가 궁금한 게 그 분이 사장님이 지금 성인용품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장 돈을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성인용품은 타 카테고리에 비해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데 여기서 인풋이라 하면은 이쪽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키워드라든지 최저가 상품을 소싱하는 인풋이 아니라 여기서 브랜드가 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왜냐면 한국에는 성인용품 카테고리에서 제대로 된 브랜드가 지금 독보적인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기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그냥 브랜드 없이 단순 매출만 내기는 약간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봐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역량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성인용품 카테고리를 잘 알고 있느냐. 내가 많이 쇼핑을 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뭘 얼마에 팔고를 빠삭하게 알고 있느냐. 제 표현으로는 이제 이게 시장 감흥력인데 이게 내가 높으면은 이 카테고리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없으면은 아무리 카테고리가 성인 카테고리가 유명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장사 못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시장 감흥력이 있다고 쳤을 때 뭐가 수월하냐 안 수월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 성인용 카테고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소비자 수준이 소비자나 셀러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인용품이 전 세계에서 소비 수준이 탑이라면은 이건 장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외국에서 사올 게 없어. 탑이면. 네, 근데 우리나라 성인용품이 뭐 정부 규제라든지 무슨 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되게 전 세계에서 되게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외국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팔 게 더 많겠죠. 그럼 이 물건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싱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카테고리 골라버리면 중국에 가도 살 게 없어. 이미 다 팔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쏙쏙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카테고리를 잘 알고 있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에 장사하면 사실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사. 근데 왜 그걸 하냐면 두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어디에 위치느냐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는 게 한국이 이 정도 있는 소비 수준에 있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많죠. 쉽고 뭐 이렇게 지우고 이뻐지고 화장품 쪽. 네, 뭐 연애와 관련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직 이제 그런 걸 되게 신경 쓰잖아요. 청결, 뭐 점 빼고 뭐 무좀 없애고 뭐 안마하고 건강하고 막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청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거의 탑급이죠. 맞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페어가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팔리는 거 아니까 우리나라 셀러들이 다 사와. 이런 거는 페어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그 공장에 가가지고 뭐 아주 개발된 거, 새로 개발된 거를 얻어온다든지 소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난이도가 높죠. 대신 이제 페이백은 크죠.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인증이 있는 것들 이런 거는 되게 열악하죠. 어린이라든지 애기용품 같은 거. 오히려 열악하구나. 왜냐면 인증 때문에 이 개인 셀러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야 조금 하나씩 하는데 비용이 일단 처음에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선수들은 당연히 알죠. 인증 비용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다 진입장벽이 또 되니까. 진입장벽이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네, 맞아요. 근데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갖고 오면 내가 얼마치 팔 거로 알거든. 그럼 약 이깟 인증비 100만 원, 뭐 500만 원 내고 이 정도 팔면 이게 남는 장사네. 근데 이 500만 원이 때문에 수많은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걸리잡거릴 수 있는 그 개인 셀러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셀러들은 뭐가 문제냐면 영세 개인 셀러들은 뭐냐면 마진을 안 붙이고 팔아요. 맞아요. 장사를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당장 돈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가격을 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증 있는 아이템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증비가 높은 거 이퀄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어느 정도 맞는 거 네, 같아요.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럼 대표님은 이번에도 저 뭐 메일 주고 받으실 때 이번에 인도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생활 잡화가 카테고리다 보니까 쭉 돌아보면 인도 제품들이 대부분 나무가 많더라고요. 도마, 뭐 나무로 만든 제품들. 원목이 제일 싼 데가 인도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인도에 망고 나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뭐가 많으냐, 원재료가 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게 인건비죠. 인건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가 인도예요. 지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국민 총 뭐 인건비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공장
시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인부들의 인건비를 보세요. 뭐 베트남이 더 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인도가 제일 싸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인도죠. 그래서 막 이렇게 짜임 수 있는 라탄 바구니 이런 것들이 다 인도. 라탄도 그냥 짜는 거는 기계로 되니까 중국도 되죠. 베트남도 되죠. 근데 이제 인도는 이제 고급스럽게 짜는 거. 비싼 거. 그러니까 인도는 이쁘고 비싼 거를 소싱하는데요. 이번에 이쁘고 비싼 거 가져오셨나요? 뭐 한 공장 90개 지금 진짜요?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를 지금 막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역으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국내 걸 좀 수출도 조금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봤을 때 해외에서 소싱해야 될 것들 중에 1순위가 사실 그거잖아요. 국내에서 제조가 더 어렵거나 국내 제조력이 좀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국내 제조한 비싼 것들. 국내 제조가 오히려 강한 애들이 뭐예요, 대표님? 국내 제조는 매력은 딱 하나예요. 이쁘고 요즘 한국 소비자들한테 맞춤형이고 한국형이고 이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좀 세련된 감각이 있어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비싸게 팔아도 팔릴 만큼 자신 있는 아이템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 국내인 거죠. 에다가 물건 그 원자재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야 하는 것 이렇게 좀 좁아들죠 카테고리가. 근데 이게 아무리 잘 만들 수 있어도 원가를 그러니까 원자재를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비싸져요.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요즘 많이 생겨요. 반제조를 많이 하죠. 가져와가지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아니면 내가 수입을 해줘서 아니면 수입하는 데 알려줘서 와서 여기서 만드는 경우. 저도 제조 몇 개 해보니까 원자재는 중국에서 오는데 마지막 망치질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보석도 그렇고 뭐 가구도 그런 경우가 많고 원단은 옛날에 대구에서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때 실을 만들었으니까 한국에서. 근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패브릭도 이제 비싸서 못하죠. 그러니까 국내 제조는 내가 뭔가 디자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서 아니면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아서 하고 싶은데 외국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 없을 때 그때 국내 제조를 해서 이게 그 카테고리 가격이 상중하가 있으면 중상으로 팔 수 있는 아이템만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신문에서 일하실 때 뭔가 그 직원들이 소싱 리스트를 쫙 뽑아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채택은 대표님이 하셨어요? 뭐 이거 해라 말아라. 그렇진 않죠. 맞아요. 예,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제가 점수를 주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었어. 이거는 뭐 익스펜더 상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 판타지를 만들어주는 상품, 꿈을 주는 상품. 그다음에 얘는 경쟁사 파는 거보다 더 싸게 와가지고 경쟁자를 죽이는 상품. 이런 식으로 다 용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싱해가지고 오케이 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난 점수는 주죠. 고가는. 지금은 개인에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해주셨더라고요. 개인에게 유리한 세상.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개인에게 더 유리하다. 오히려 뭐 이름 없는 브랜드가 많이 뜨고 있고 무슨 3PL도 있고 아웃소싱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충분히 정성을 들이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개인이 유리하게 된 그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그 유명 브랜드를 안 사요. 알고 있던 브랜드 뭐 우리가 소위 하는 메이커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메이커를 원한다면 명품만 원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내가 뭐 경제적 수준이 뭐 한 10등이었으면은 100등 중에서 10등짜리 걸 사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 50등 정도 살면 100등 중에서 50등 브랜드 샀단 말이에요. 뭐 쌈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안 사는 거죠. 창피해가지고. 명품은 사고 그럼 뭘 사냐? 아예 모르는 브랜드 사죠. 왜냐면 이거는 등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좀 사치스러워진 거죠.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서 처음 보는 브랜드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쁘고 좋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카테고리를 뭐 하나 지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골프백도 중간 브랜드 사기가 싫은 거예요. 좋은 골프백 사고 싶은데 이게 8,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남들 다 사는 걸 내가 50만 원 주고 사는데 아까워. 그럴 바에는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컬러라든지 가벼운 거 이런 걸 사는 거죠.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할 수가 없는 게 매출이 또 많이 나오지가 않아. 큰 기업들이. 이거에 돈이 안 되거든. 근데 개인은 이거 팔면은 내가 원하는 충분한 매출이 올려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큰 회사는 엄청나게 가능성이 보이는 제품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겠네요. 큰 회사는 모두가 만족하는 걸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아지 유모차를 판다, 뭐 어린 유모차를 판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들어가는 건 못 팔지만 개인은 쌍둥이용 유모차, 개가 2마리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내가 팔아서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개 있는 집 중에 2개 있는 집보다 하나 있는 집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 2개 있는 집만 이걸 사면은 이 매출은 내가 원하는 충분한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큰 기업은 당연히 2개짜리를 조금 하겠지만 나는 2개짜리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소비자는 그걸 사고. 그렇게 해서 작은 브랜드를 서서히 또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요즘에는 이것만 해도 작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하나가 옛날에는 브랜드를 커지려면은 아이템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 개만 잘하면 얘가 매출이 장난이 아니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이거는 최근 1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인스타로 스토리텔링이 잘 되니까 어느샌가 다들 인지도가 높아지고 처음 듣지만 다들 인기 많으신 브랜드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구매를 누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는 보고 어색해서 안 샀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이런 셀러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인스타에서 구매해서 만족하는 경험도 올라가고 구매이 올라가는 거예요, 율이.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공식같이 됐다고요.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통로가 인스타가. 맞아. 아까 촬영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브랜드를 키울 거면 무조건 인스타를 해야 된다. 지금 인스타죠. 옛날에는 소셜이었고 그 다음에가 네이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집처럼 그런 버티칼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인스타예요. 앞으로는 또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은 인스타용. 인스타 하시나요? 하죠. 물건을 팔진 않지만 왜냐면 계속 인스타를 해야지 내가 상품을 보거든요. 그리고 상품이 나오면 계속 제가 좋아요를 눌러요. 그래서 상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개인 셀러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창구가 인스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머그컵을 판다. 그러면 머그컵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맨날 네이버만 봐요. 근데 실제 큰 매출은 네이버가 아니거든요. 이제. 인스타에서 벌어지고 자사몰에서 벌어지고 버티컬에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네이버만 보고 이게 시장 조사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소싱하는데 인스타 네이버에 벌써 나보다 잘 나가는 물건 쫙 깔렸어요. 이런 걸 못 봐요. 그래서 인스타를 봐야 돼, 시장 조사를 하려면. 그리고 외국도 인스타를 많이 해요. 공장, 브랜드들이. 그래서 요즘엔 시장 조사니 모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인스타 규결이 돼 있어요. 해외 거 할 때 약간 핀터레스트 이미지 좀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건 이제 볼튼 거고. 볼튼 거고 핀터레스트에서 그거 본 다음에 걔 이름을 인스타에 또 쳐서 인스타에서 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걔가 팔로우하는 걸 또 눌러야지. 그럼 지가 비슷한 경쟁자들 또 팔로우한다고. 그럼 그 언저리 있게 또 나와. 그럼 거기 들어가면 걔가 팔로우하는 거 또 눌러. 거의 지금 공식이죠. 과거에 우리가 한 5년 전에 카페 할 때 무조건 핀터레스트 보고 카페 했던 것처럼 지금 장사하려면 무조건 인스타예요. 진짜 뜬금없는 궁금함인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많이 다닐 때 제일 편한 신발이 뭐예요, 대표님? 신발이요? 제일 편해야 될 것 993. 같아요. 아 진짜요? 유발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진짜 궁금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992는 나는 좀 불편했던 것 같고 993이 조금 더 볼 진짜요? 넓적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저에게 도움 많이 걸을 땐 왠지 다 아실 것 같아서. 992는 약간 신발 핏이 예쁘게 나오고 바지랑 993은 약간 넓적우리한데 페어갈 때는 993이죠. 993이에요? 한번 사보겠습니다. 회색을 해야죠. 왜냐면 때를 많이 묻으니까. 제 딴에 다음 제품 뭐 할까 고민해보고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했던 게 있는데 매 시즌마다 사실 스타벅스 그 MD 상품이 엄청 잘 되잖아요. 막 줄도 세우고 그거 어차피 중국에서 가져오는 건데 스타벅스 로고 없는 그런 비슷한 제품을 가져오는 건 어때요? 대표님? 그거는 이제 스타벅스 사람들이 왜 사냐면은 그 아이템에 변명거리를 주는 거죠. 스타벅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등수 얘기인 거예요. 스타벅스는 등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굿즈니까. 굿즈는 등수가 X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이걸 못 사지만 이걸 사면은 내가 등수가 없으니까 약간 회색 등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색 등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가 붙으면 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에는 있는데 카페가 한국에 안 들어온 카페.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카페. 그거를 이제 변리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특허 등록이 된다. 그럼 한 80만 원, 60만 원 주고 특허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걸 붙여서 파세요. 그럼 그건 굿즈 아니에요. 사장님이 로고를 붙인 게 아니라. 뭐 밀라노에 있는 거, 도쿄에 있는 그 카페에서 나온 굿즈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 내가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네요. 되게 가능하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그 변명거리를 그 로고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지. 거기에 무슨 이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굿즈니까 산 거죠. 내가 거기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물건을 샀다든지. 그래서 블루보틀 그 파랑색도 그게 변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보니어라는 변명거리를 준 거죠. 내가 이걸 이 가격에 내가 등수에 맞게 산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그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혹은 그거를 누가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무효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 무효소송을 해가지고 이 모든 비용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게 나으냐? 이게 사는 게 나으냐? 사게 나으냐보다는 그게 있으면 아마 이 브랜드 안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 왜 이게 등록이 돼 있으니까 다른 브랜드 들여오겠지. 어차피 들여와야 되니까 한국 들여오면은 이제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등록이. 그러면 싸우면 이겨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고 그동안에 이걸 또 못 쓰고 또 변호사비 뭐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두드려 봤을 때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케이스는 안 하더라. 혹은 이 브랜드가 이 사람을 컨택을 해요. 네가 한번 해보겠냐. 왜냐면 등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변리사 친구가 제 후배가 저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진짜 팁인데요, 이거?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법원에서 등록을 해줬으니까.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냐 했더니
뭐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네. 실제로 어느 한적한 시골의 어느 나라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가 그럼 캐치해서 상표 등록해놓고. 근데 그게 이제 실체가 있어야 좋죠. 사람들이 들어가 봤을 때 진짜 있는 거구나. 그냥 지어낸 게 아니구나. 근데 지어내도 돼요. 지어냈는데 그럴스타 하면 또 팔리겠지. 뭐 밀라노 뭐 어쩌고 무슨 카페 클럽 이래가지고 커피 클럽 해서. 오늘 한편의 강의를 또 듣고 간 것 같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이 좋아가지고 뭐 즐거웠습니다. 제가 대표님 같은 유명한 브랜드를 또 성공시키고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